예, 안녕하십니까. 예, 쉬는 시간 3시 10분이 돼가지고 쉬는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고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CE로 일하고 있는 위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서진원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께서 그 저희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와 웹리스크 API 소개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클라우드 아머라는 저희 디도스 방어 그리고 웹방화벽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솔루션과 그 저희 웹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GCP 상에서 아키텍처와 그런 실전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약간 뭐 인트로 오프닝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넣어놨는데 이제 이번 주에 그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핵심 의제 중에서 이제 4가지가 있었는데 뭐 에너지 보안 그리고 뭐 공급망 보안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의제가 바로 사이버 보안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어떤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같은 사태에서도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자들이 일단은 뭐 이런 국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여타 시스템들도 노리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또 앞으로 운영하실 시스템들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노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떤 해킹을 하거나 이제 어떤 뭐 가용성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단은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젠다 중에 하나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도 그 굉장히 이 보안 분야가 향후에 그 한 10년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타 알려진 대로 저희가 맨디언트라는 그 보안 컨설팅 내지 보안 솔루션 업체를 6조 7천억 원이라는 지금은 이제 환율이 변해서 더 올랐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심플리파이라는 그 저희 그 SIEM 자동화 업체를 또 5억 달러라는 굉장히 큰 금액에 인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글 전체에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저희가 앞서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과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고객의 워크로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보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보안이 향후에 이제 I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그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 API 프로텍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그 보안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것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 클라우드 아머 솔루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퀵랩이라는 저희 실제 데모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3가지 세 가지 퀵랩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 중에 첫 번째 퀵랩 세션을 같이 좀 같이 이제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WAAP 이 부분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그 API 프로텍션이라는 분야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 분야를 약간 웹방화벽, 와프로 이제 소개를 하던 영역에서 이제 확장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실질적인 트랜잭션이나 이런 통신들이
API를 통해서 RESTful API라든지 여러 가지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어떤 공격이나 크리덴셜 탈취와 같은 영역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트너와 같은 그런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이런 WAAP라는 영역을 정의를 해서 이쪽 영역에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AP 그 웹 어플리케이션 앤 API 프로텍션에는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앞서 그 리캡차 엔터프라이즈 같은 공격이 솔루션이 방어할 수 있는 복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인가 억세스, 뭐 디도스 공격, 그리고 데이터 유출, 아니면 자격 증명 도용, 크리덴셜 시프트라고 하는데 여기 인프라 공격, 또 어플리케이션 프로드와 같은 뭐 다양한 유형들의 공격을 이제 방어해야 되는 숙제가 이 IT를 운영하시는 그 대부분의 저희 고객분들한테 숙제로 내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받아서 저희가 오른쪽 이제 이 크롬에서 이런 사이트에 이제 접근이 안 되게 되면은 실제 바로 그 어떤 매출에 대한 손실이나 그 평판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AAP 아키텍처로 저희가 이런 그 하이레벨, 굉장히 하이레벨이죠. 하이레벨 아키텍처로 이러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그 저희 GCP에 있는 워크로드들로 접근하는 트래픽을 보호하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웹 어플리케이션 API 프로텍션은 물론 그 GCP 내부에서 API들끼리 이제 통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 보호 대상으로 이제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클라우드 아머 같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이 저희 GCP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는 요청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도스 공격 방어 그리고 웹 와프 기능을 하는 이제 클라우드 아머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로서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명성이 높은 그 에피지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에 대한 그 트랜잭션을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면서 여기에 레인 리미트라든지 API 뭐 인증 같은 부분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지능화된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 APG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캡차 엔터프라이즈 앞서 진원님께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부분을 한데 묶어서 WAAP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 GCP 내에 이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API로 통신하는 저희 솔루션들을 보호하는 그 영역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소개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로드 밸런싱이라는 또 별도의 로드 밸런서 오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로드 밸런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 밸런서 제품과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백엔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에 열려 있는 API라든지 아니면은 온프레미스에 기존에 구성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를 저희 GCP 상에서 구성을 하셔서 이런 보안 솔루션 위주로 구성을 하시고 이제 백엔드는 기존에 활용하셨던 온프레미스라든지 뭐 타사 클라우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아키텍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WAAP 솔루션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클라우드 아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아머는 그 타사의 그 와프 솔루션과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이제 같이 통합해서 소개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저희 외부 로드 밸런서라고 불리는 그 HTTP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 그리고 TCP, SSL 프록시 제품과 함께 통합해서 이 클라우드 아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IP 기반의 허용 차단, 요거는 뭐 일반적인 방화벽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P 기반 허용 차단, 그리고 지오 기반의 허용 차단, 지오 기반이라는 건 지역 기반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허용을 하고 나머지 뭐 국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모두 차단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AS 넘버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BGP 통신에서 AS 넘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기반으로 허용하고 차단하는 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방화벽 기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커스텀하게 레이어 7, 레이어 3 여기에 영역에 걸쳐서 커스텀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 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이러한 룰들을 설정하시지 않더라도 그 레이어 3, 4 볼륨메트릭한 공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볼륨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드 밸런서 단에서 그 차단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클라우드 아머의 어떤 룰들을 적용하시지 않더라도 이 저희가 제공하는 프록시 방식의 글로벌 로드 밸런서 제품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라든지 TCP, SSL 프록시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L3, L4에 대한 그 볼륨 공격, 예를 들어서 뭐 신 플러딩이라든지 뭐 DNS 앰플리피케이션 뭐 확장 공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공격들은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도스 공격 방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들 플러스 클라우드 아머에서 제공하는 와프 기능, 그리고 레이어 7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디도스 방어 기능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저희가 구글이라서 그 디도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그 디도스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디도스 공격 방어, 이거 저희가 이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태 IT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디도스 공격을 방어한 그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 기네스북 기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려진 가장 큰 공격을 방어한 게 이제 구글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공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공격 유형은 이제 BPS 공격. 그래서 밴드위스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켜가지고 이제 밴드위스를 잠식해서 실제 서비스가 불능에 빠지게 하는 그 볼륨 공격들, 대역폭 공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역폭 공격 같은 경우에는 2.54 테라 BPS의 공격을 글로벌하게 받아서 이러한 공격들을 이제 저희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2.54 테라 BPS가 이제 굉장히 큰 공격이지만 저희가 뭐 1테라 내외, 1테라 BPS 내외의 공격은 뭐 원래 한 건 이상 발생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러한 공격의 패턴이 점점 이제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SRA라고 하는 운영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격들이 디도스 리스폰스 팀이라는 디도스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팀에서 그쪽에 이제 이러한 운영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저희 로드 밸런서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부분 의존해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공격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차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이 구글의 이제 어떤 이런 로드 밸런서와 함께 구성된 워크로드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공격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러한 공격 자원을 투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쉽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격이 짧게 유지가 되고 이제 어떤 공격 시도 자체를 이제 무력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격 유형으로는 이제 PPS 공격. 그래서 PPS는 이제 다량의 패킷을 보내서 네트워크 장비 단위나 뭐 이러한 그 패킷을 처리하는 컴포넌트들을 공격하는 공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652 메가 PPS의 공격을 역사상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방어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공격 유형으로는 그 HTTP 세션을 이제 다량 발생시켜서 저희가 RPS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그 리퀘스트 퍼 세컨드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켜서 앞단에 있는 그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어떤 인프라단을 공격한다기보다는 뒷단에 있는 백엔드의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그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유형을 이제 6밀리언 RPS, 초당 6밀리언의 굉장히 큰 공격들을 역사상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공격을 구글이 보호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격의 노하우들을 녹여서 저희 클라우드 아머라는 제품으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디도스 공격 보호 그 레이어 3, 레이어 4는 저희 로드 밸런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볼륨 공격, 아까 말씀드린 대역폭 공격이나 그 L3, L4 프로토콜 공격, 신 플러딩이나 뭐 확장 공격,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라든지 이러한 공격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간의 노하우를 이 로드 밸런서 단에서 다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단의 공격 방어는 로드 밸런서 단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와프 기능이나 어떤 그 이상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7에 해당하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클라우드 아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트래픽 제어 부분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웹방화벽 와프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룰셋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룰셋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커스텀하게 다 설정하시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의된 룰셋을 가져다가 그러한 공격 유형들을 그런 룰셋 기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오와스프 탑10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와 같은 공격들을 사전에 정의된 룰셋을 제공해서 방어하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요. 뭐 이러한 기능들을 그 로깅이나 어떤 클라우드 모니터링, 내일 또 이제 클라우드 로깅과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합해서 이제 저희 그렇게 제공하는 세션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과 연계를 해서 이제 텔레메트리를 제공하는 부분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우드 아머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 그리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점 많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차 조금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아머를 이제 와프와 이제 레이어 7 디도스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제 어떤 직접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안 정책, 저희 시큐리티 팔리시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정책이라는 시큐리티 팔리시를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 시큐리티 팔리시 아래에 시큐리티 룰이라는 룰들을 설정하시게 됩니다. 이 룰들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게 이제 접하셨을 뭐 방화벽 룰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P로 허용을 하고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한 줄 한 줄의 룰을 이 룰의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시큐리티 팔리시
라는 정책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로드 밸런서와 일체형으로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팔리시, 보안 정책이라고 정의해 놓은 이런 묶음을 그 뒤에 있는 실제 보호 대상, 저희가 보호받아야 될 백엔드 서비스와 매핑을 해줌으로써 그 로드 밸런서 컴포넌트는 요 시큐리티 룰을 적용을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해서 서비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룰이나 시큐리티 팔리시는 이 매치 컨디션, 예를 들어서 뭐 특정 IP 대역이라든지 어떤 뭐 HTTP 헤더 값이라든지 이런 매치 컨디션을 정의하게 되고, 요 매치 컨디션이 매치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얼로우를 할 것이냐, 허용을 할 것이냐, 차단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액션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의 종류와 뭐 매치 컨디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큰 개념은 이제 저희가 보안 정책을 정의를 하고, 이 보안 정책을 실제 보호받아야 될 백엔드 서비스와 매핑을 해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그 보안 정책 안에는 룰들을 여러 가지 N개의 룰을 정의를 해서 이 룰별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위에 있는 룰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아래에 있는 룰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디폴트 룰이라는 거는 이 모든 룰이 다 검사된 다음에 그 가장 나중에 뭐 허용을 할 것인지 차단을 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 디폴트 룰이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서 보안 정책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매치 컨디션, 어떤 매치 컨디션으로 요 트래픽을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를 액션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준으로 매치가 될 것인지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 베이직은 IP 기준으로 허용 또는 차단이라는 이제 두 가지 IP 기준, IP를 이제 정의하는 부분을 베이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 7이나 뭐 그 이상의 어떤 저희가 이 커먼 익스프레스 랭귀지라는 CEL이라는 표현식을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룰이나 어떤 그 이상의 레이어 7의 뭐 예를 들어서 헤더 값이라든지 리퍼러 값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룰들을 조합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허용 차단을 하고 싶으실 때는 요 CEL 표현식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컴플렉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뭐 엄청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가져다가 이제 실제 사용하실 부분만 조금 수정하셔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어드밴스드한 룰들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트래픽이 매치가 된 다음에는 동작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작은 허용, 차단 또는 뭔가 리다이렉트를 한다든지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진호님이 소개하셨던 리캡차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수행이 가능한 동작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또 그러한 세부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개의 룰, 여러 개의 룰이 하나의 보안 정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거의 룰들이 보안 정책 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숫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높은 숫자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 하위 우선순위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실제 트래픽을 어떤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정상적인 트래픽을 관리자가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는 이런 룰을 적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의 뭐 영향도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프리뷰, 미리 보기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을 쭉 설정을 하시고 그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 룰에 대한 로그들은 발생을 하지만 그 룰에 대한 실제 허용이나 차단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영향도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실제 어느 정도 영향도 검토가 되셨다고 판단이 되면은 요 미리 보기를 해제를 하셔서 실제 그 허용 차단을 적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클라우드 아머를 프론트엔드에 저희 로드 밸런서랑 일체형으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로드 밸런서와 또 CDN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과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구성 방식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그 그림을 보실 수 있고 뒤에 이제 백엔드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 백엔드 서비스로 이제 뭐 버추얼 머신의 인스턴스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GK 같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앱 엔진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런, 클라우드 펑션과 같은 서벌리스 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로드 밸런서에 붙여서 프론트 엔드는 클라우드 아머로 보호를 하고 뒷단에 있는 건 이제 어떤 클라우드 런과 같은 이제 서벌리스 자원을 연계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그런 서벌리스 자원들도 이 클라우드 아머의 보호를 함께 받는 구성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브리드 그 로드 밸런싱 구성이 이제 가능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그 온프레미스에 구성하신 워크로드들도 저희 로드 밸런서의 이제 백엔드로 그 저희가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그룹이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워크로드들이 그 온프레미에 있으신데 우리는 그 인터넷 트래픽이 점점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회선을 계속 무한대로 늘리기 힘들고 우리가 이제 뭐 웹방화벽의 용량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 클라우드 아머와 함께 이제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를 함께 구성하셔가지고 프론트엔드만 저희 것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백엔드는 온프렘이나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 그대로 이제 놓여지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식을 또 하이브리드하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하게는 온프렘에다 구성을 하시고 또 일부 이제 용량이 넘치게 되면은 넘치는 부분만 저희 GCP에다가 워크로드를 구성을 하셔서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확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도 저희 클라우드 아머와 뭐 CDN 여러 가지를 조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부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륨 공격이라든지 어떤 확장 공격, 뭐 ICMP 플러드, 뭐 슬로리스 공격, 뭐 이러한 대부분의 레이어 3, 레이어 4에 해당하는 디도스 공격은 저희 로드 밸런서에서 대부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가 저희가 많은 종류가 있지만 프록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 TCP, SSL 프록시 로드 밸런서 이러한 것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는 그 노하우에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구글 검색 이러한 서비스들도 다 이러한 동일한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디도스 보호를 받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이 오레이즈온 디도스 프로텍션에서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오레이즈온이기 때문에 어떤 설정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 기본적으로 저희 이런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라든지 그 프록시 방식의 로드 밸런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으로 추가 과금 없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디도스 보호 부분을 클라우드 아머의 이 큰 그 테마 아래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클라우드 아머 오레이즈온 디도스 보호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클라우드 아머의 별도의 설정이나 뭐 이런 것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웹방화벽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어떤 허용 차단, 그리고 AS 넘버, IP 기반의 허용 차단 룰들을 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 좌측에 이제 표현된 것처럼 어떤 지역 기반의 그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7 기반의 이제 트래픽 필터링,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어드민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소스 IP만 대부분의 트래픽은 차단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용자들은 이 어드민 페이지에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쉽게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와 같은 이제 와스프 탑 10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웹방화벽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한 번 더 설명드린 부분인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백엔드 서비스를 타 클라우드나 뭐 고객의 데이터 센터, 온프렘 데이터 센터랑 이제 저희 거랑 같이 구성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공격을 허용하고 차단하는 룰을 트래픽을 매칭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모드가 있고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있는데, 이 베이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IP 기반, 그리고 IP 하나의 주소를 이제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레인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IP 대역은 우리가 차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그 간단한 그 커먼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문을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진 그 소스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인 경우에 유저 에이전트가 그 HTTP 헤더를 봤을 때 유저 에이전트가 뭐 배드봇이라는 유저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거고, 또 엔드 조건으로 그 헤더 조건이 이 뭐 이러한 특정한 쿠키를 가지고 오는 조건인 경우에 이 차단을 해라라는 룰을, 어쨌든 트래픽 매칭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희 클라우드 아머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최근에 소개된 신규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댑티브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레이어 3, 레이어 4에 대한 디도스 공격, 볼륨 공격이라든지 프로토콜 공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 단에서 오레이즈 온으로 차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레이어 7,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백엔드를 공격하는 리퀘스트 퍼 세컨드로 공격하는 부분은, 이거는 인프라 단에서는 차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상적인 커넥션으로 인프라 단에선 보이지만, 이제 백엔드와 정상적인 커넥션을 맺어놓고 리퀘스트를 다량으로 발생을 시켜서 실제 있는 뒤에 있는 백엔드 서버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것들이 뭐 방어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지도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리캡차 엔터프라이즈 같은 것들을 적용하셔서 어떤 보세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공격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저희가 HTTP get flooding 공격 같은 이제 get을 다량으로 날려서 이제 어떤 뒷단에 있는 백엔드 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뒤에 있는 서버를 효과적으로 늘려가지고 어떤 우리가 그런 공격들을 다 흡수해버리겠다, 뭐 이러한 방법도 취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그 AI ML 기반으로 이제 평소에 트래픽을 학습을 하고 있다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4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제 베이스라인, 평소의 트래픽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1시간의 트래픽을 이상의 학습을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평소 트래픽을 학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평소 트래픽과 다른 어떤 이상 패턴이 감지가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공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공격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 저희가 이게 진짜 공격인지 아닌지 확률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와 함께 그리고 요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공격이 평소 베이스라인 대비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 트래픽과 이 볼륨 공격의 그 트래픽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보안 관리자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룰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다양한 팩터들을 조합을 해서 이 공격을, 이 룰을 가지고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룰을 관리자들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학습 베이스로, 저희가 ML 베이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관리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러한 룰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댑티브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ML 베이스로 이러한 레이어 7 공격에 대해서, 특히 HTTP get flooding과 같은 뒷단의 워크로드들을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또 추가된 기능인데 레인 리미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인계값 이상으로 공격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이 들 텐데, 이제 평소에 들어오는 요청 건수가 뭐 100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갑자기 10,000건이 들어온다든지 뭐 1000건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저희가 인계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인계값 이상의 값이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 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는 뭔가 공격을 하는 봇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관리자분들이나 뭐 이러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그런 평소에 인계값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은 이러한 레인 리미트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뭐 스로틀, 그래서 특정 값 이하로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시간 동안 어떤 인터벌을 줘가지고 특정 시간 동안은 해당 소스에서 트래픽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터벌을 가지고 차단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수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IP라든지 어떤 뭐 엑스포드4, XFF 값들이나 어떤 임의의 헤더 값,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하시는 임의의 헤더 값으로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 유즈 케이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웹방화벽 기능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허용 차단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동작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로틀이라는 동작이 추가가 됐고 레인 리미트라는 동작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액션, 그래서 트래픽을 매칭하고 액션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2가지 유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요 레인 리미트만 구성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와프 룰들과 조합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헤더 값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뭐 차단을 한다거나 뭐 스로틀을 적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룰들을 조합하셔가지고 레인 리미트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되었던 어댑티브 프로텍션과 함께 이제 레인 리미트 같은 것들을 이제 동시에 적용하셔가지고 구성을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구성을 하시는 고객들도 이제 최근에는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소개드렸던 저희 WAAP
그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통합으로 제공돼서 이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머 봇 공격 관리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소개가 드리고 있고, 요거는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활용을 하시려면은 그 저희가 그 백엔드의 소스 코드를 고쳐서 거기서 이제 소스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활용 가능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인프라 단에서 그 저희 로드 밸런서와 클라우드 아머를 통합해 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고치지 않더라도 이 어떤 복공격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조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바로 매뉴얼 챌린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리캡차 페이지로 아예 리다이렉트를 해서 그쪽에서 아까 보시면은 이제 퍼즐을 풀어서 뭐 신호등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셔라 라고 퍼즐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퍼즐을 완료하게 되면은 그거의 토큰 값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상 봇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아머에서 허용을 해줘서 뒤에 백엔드의 실제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 퍼즐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이탈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코어 베이스로 그 이 클라이언트 측의 이제 자동 평가를 수행하는 부분도 이 클라우드 아머와 인테그레이션 부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아까 매치 컨디션을 거기서 이제 소개를 다 못 드렸는데 이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에 해당하는 뭐 토큰 값이라든지 아니면 매치 컨디션의 스코어 값을 뭐 어느 정도 이상은 뭐 매뉴얼 챌린저를 보내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하 값이 나오면은 매뉴얼 챌린지 페이지로 보내라, 아니면 차단을 해라, 뭐 이러한 룰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셔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캡차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는 매뉴얼 챌린지, 그거를 뭐 허용 차단 이외에도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별도의 페이지, 그 302로 그 URL을 보내서 그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별도의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는 기능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모르게 사실 이 헤더 값을 그 삽입을 해서 이제 우리 뒷단에 있는 백엔드 서버가 그 헤더 값을 보고 뭔가 다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헤더 값을 삽입하는 액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이 새로 이 봇 공격 관리에 대해서 추가가 된 액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동작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조금 더 인프라 단에서 활용하는 유즈 케이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를 적용하실 때 소스 코드를 다 이제 수정을 하시거나 뭔가 적용하시기 좀 어려운 경우에 한 번에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케이스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스코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프릭션리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 모르게 어떤 그 평가 결과를 업데이트를 해서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봇으로 판정이 되게끔 되면은 이제 스코어가 낮은 경우에는 리캡차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호등을 클릭하라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곧 하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통신으로 봐서 이제 그 다음 뒤에 백엔드로 전달을 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매치 컨디션 부분이 이렇게 리캡차 스코어를 넣으실 수 있도록 룰에다가 저희 아까 클라우드 아머 룰에다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가 0.7 이하인 경우에는 리캡차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하거나 뭐 아예 차단을 하거나 뭐 이러한 액션들을 저희가 사용자 정의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는 그 저희 그 클라우드 CDN과 같은 부분과 뭐 GCS 버켓이 사실 저희가 엣지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시의 컨텐츠들이 저희 로드 밸런스 앞단에서 이 캐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 오리진으로 가기
오리진으로 이제 요청이 가게 되면은 저희 로드 밸런서 단에서 이제 클라우드 아머와 함께 이제 허용하고 차단하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저희가 엣지 시큐리티 팔리시라는 것들을 새로 이제 별도의 정책으로 정의를 해서 CDN 캐시에, 그러니까 캐시에 저장돼 있는 캐시된 콘텐츠들도 이제 허용 차단 룰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어 7의 다양한 헤더 값들을 기준으로 한 것들로는 적용하시기 힘들고 지금 보셨을 때 이제 어떤 IP 기반이나 지오 룰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 컨디션 이후에 이제 액션 부분도 허용 차단 부분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클라우드 아머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엣지 시큐리티 팔리시를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백엔드 시큐리티 팔리시를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런 CDN이나 GCS 버켓에 대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버켓에 대해 보호를 하시려면은 엣지 시큐리티 팔리시로 가시고 이 뒤에 있는 어떤 웹서버라든지 로드 밸런서와 함께 연계되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시큐리티 팔리시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표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시큐리티 팔리시, 엣지 보안 정책과 백엔드 보안 정책, 백엔드 시큐리티 팔리시를 구분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 로드 밸런서 유형이 HTTP L7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가 있고 TCP SSL 프록시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프리뷰로 소개된 기능이 TCP SSL 프록시가 뭐 당연히 오레이존 디도스 공격 방어 뭐 이러한 것들도 가능했는데 그러한 것들 말고 이제 IP 기반의 허용 차단 룰을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최근에 또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해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L7 HTTP 헤더 값을 가지고 뭔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은 이 TCP는 이제 다른 포트를 쓰거나 TCP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헤더 값을 참조해서 뭔가 룰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이제 서포트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컴퓨거드 룰,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정의된 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웹방화벽을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그니처 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아스프 탑 10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게 모드 시큐리티라는 저희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그거를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게끔 되고요. 그래서 3.3이라는 모드 시큐리티 이제 이게 최신 룰인데 최신 룰을 현재 프리뷰를 제공을 하고 있고 3.0이라는 기존의 머추어한 잘 검증된 룰들을 또 와스프 탑 10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룰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스테이블한 룰이 있고 이제 까나리 룰이라는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3.0을 사용하시고 계시다가 어떤 3.3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뭐 스테이블한 것들을 적용을 하시다가 이제 까나리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시는 전략으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와프 룰을 튜닝을 하실 때 이제 이게 사전에 정의된 룰이기 때문에 오탐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컴퓨그된 룰들을 이제 실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오탐이 발생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멈추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탐의 가능성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에는 어떤 룰에 대한 민감도 부분을 이제 4단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대 민감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4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레벨을 낮춰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떤 튜닝을 하시다가 이게 낮게 되면은 이제 커버리지는 커지지만 약간 위험에 조금 더 노출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 와프 룰이 제이선 파싱이라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합니다. 제이선 파싱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뒷단에 이제 이게 단순히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API 통신인 경우에 API 통신인 경우에는 이 제이선을 가지고 뭔가 통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제이선 파싱의 옵션을 켜지 않으면은 이 API 통신에 대해서 많은 수의 옵탐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이나 뭐 여타 룰에 대해서 많은 오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PI 통신이 여러분들이 구성한 워크로드라면은 제이선 파싱 옵션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옵션으로 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벌보스 로깅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탐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탐지가 어떤 트래픽 때문에 탐지가 되었는지 실제 페이로드의 일부분도 보여주면서 그러한 것들의 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벌보스 로깅 기능을 허용을 하셔야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되는 실제 탐지가 된 컨텐츠의 일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이러한 페이로드를 감지하는 부분이 이제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일부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룰 튜닝, 프리 컨피규어드 된 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튜닝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 룰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룰을 적용하시지 마시고 프리뷰 모드로 먼저 구성해서 프리뷰 모드를 이네이블 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 벌보스 로깅을 활성화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라 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고, 이 클라우드 로깅을 통해서 실제 어떤 로그들이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탐이나 어떤 룰이 쓸데없이 많이 발생을 한다. 우리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실제 문제가 없는 룰인데도 불구하고 알람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서브 시그니처라고 이제 전체 시그니처 룰에 대해서 이제 하부 시그니처 룰을 하나씩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액션으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튜닝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러한 세부적인 룰 튜닝보다는 우리는 민감도를 조절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레벨을 낮춰서 이제 조금 덜 민감하게 동작을 시키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랑 5번 부분은 민감도 조절이나 어떤 룰에 대한 튜닝, 하위 시그니처, 서브 시그니처에 대한 비활성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튜닝이 돼서 이제 오탐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 보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프리뷰 모드를 비활성화하셔서 실제 차단 정책을 적용을 하시는 부분을 적용을 하시고,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디버깅 레벨로 보실 수 있는 벌보스 로깅을 비활성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백엔드의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한 번에 다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 튜닝을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L이라는 룰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식으로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된 페이지가 있고,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텔레메트리 실제 이제 이러한 룰들을 설정하시게 되면 로깅에서 아까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관리자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로깅, 클라우드 모니터링, 그리고 저희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 어떤 특정한 알람이 발생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을 때는 여기에서 발견사항, 파인딩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시큐리티 룰 하나하나가 저희 클라우드 자원으로 여기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는 에셋 그 인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으로 또 관리가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그 로깅, 모니터링, 클라우드 SCC에서 같이 클라우드 아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로깅 상에서 저희 와프 룰에 대해서 리퀘스트 로그를 확인하시려면은 일단 로드 밸런서 로그랑 같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로그를 키셔야 클라우드 아머에 대한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해서 로드 밸런서 로그를 샘플링 구성을 하신다면은 클라우드 아머 로그도 자연스럽게 샘플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깅 레벨도 이제 벌보스 로깅 부분을 허용하시고 끄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로깅 레벨로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큐리티 팔리시, 보안 정책별로 이러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 부분, 백엔드 서비스별로 보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허용 차단 부분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시계열로 어떤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럿으로 받아보고 싶을 때는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이제 커스텀 알럿 팔리시 같은 것들을 설정하셔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또 프리뷰 모드를 이제 설정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프리뷰 모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대시보드에서 프리뷰된 허용과 차단, 실제로는 허용하고 차단하지 않지만 프리뷰로 설정된 허용 차단도 이런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고, 그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는 이제 갑자기 트래픽이 튀는 부분이라든지 차단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ML 베이스로 저희가 뭔가 발견 사항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 어댑티브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을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 함께 그 파인딩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같이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 로깅 부분은 이따 데모 시간에 그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로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모니터링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일단은 첫 번째 그 클라우드 아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그 4시 20분에 추가 세션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션에는 이제 핸즈온 실습 시간이고요. 제가 퀵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퀵랩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데모를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고 어떻게 퀵랩 그 사이트에 접근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